안녕하십니까. 순국군의 혼술이 12월 26일 화요일 오후에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역시 한동훈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앞으로 총선 전국 그리고 총선을 넘어서 다음 대선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는 확신을 갖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후 1시에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죠. 오후 3시 조금 전에 수락 연설 그리고 동시에 기자 일문일답을 가졌는데 거기서 파격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확 눈에 귀에 들어온 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총선 불출마입니다. 비례대표든 뭐 지역구든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총선 지위는 하되 출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전격적으로 일성으로 취임 일성으로 나왔습니다. 총선 불출마, 지위는 하되 출마는 하지 않는다. 이것을 약속을 했고, 이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선민후사란 얘기를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에서 선당후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개인의 이익보다 당의 이익을 먼저 앞세운다는 건데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선민후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선자, 백성민자, 백성, 국민을 먼저 앞세우고 자기 개인은 뒤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은 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총선 후에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질문도 안 나왔지만 총선에서 승리를 한다면은 뭐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오늘 이 연설이나 이 기자 일문일답 내용을 유권자들이 들으면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느낄 부분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총선이 끝난 후에는 바로 뭐 실시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나가든, 제가 정가 뒷담화에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당대표로 나가든 아니면 내각에 들어가서 총리로서 국정 수업을 더 하든, 국정 전반을 총괄을 하면서, 뭐 수업이라기보다 국정 전반을 총괄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한 정부를 위해서 돕든, 아니면은 또 비서실, 실장급으로 들어가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대선에 직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번 총선은 건너뛴다는 점을 분명히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안이 되는 대다수 언론들이 이것이 한동훈의 초반 걸림돌이다, 장애물이다, 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 내일 탈당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이준석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준석을 만류할 생각이 있느냐, 탈당을. 그리고 이준석을 신당이 만들면 국민의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많은 분들이 모일수록 더 강해진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을 하겠다. 다만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특정한 분을 전제로 해서는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뭐 내일 탈당하는 데 대해서 아예 무시하는 거죠. 지금은 뭐 그런 계획 없다. 뭐 나중에 봐서 필요하면 뭐 만날 수도 있겠지.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특정 분을 전제로 하는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수용, 김건희 여사 특검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저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 그런데 특검법은 악법이다. 국회 절차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놓고 몇 가지 해석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이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모든 현안을 당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책임 있게 말하겠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 말하지만 총선용 악법이란 입장에 변함은 없다. 악법이다. 그 악법에 대한 대응은 보고를 다 받고 나서 충분히 논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악법이란 입장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그 취지죠.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대로 국회 절차대로 다시 재의결에 붙여서
뭐 3분의 2가 안 되면은 없애는, 파기하는, 자, 그 방향을 이렇게 본인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 했는데, 당은 어제 저녁에 열린 대통령실, 그리고 내각, 한덕수 총리,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윤재옥 대표 권한 대행, 어제까지 그 회의에서, 긴급 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로 뜻을 모았죠. 자, 그래서 그 뜻이 다시 전달이 되면은 이것은 거부권을 발동하는 걸로 갑니다. 이 지도부를 개편할 것이냐. 지금, 선출직 외에 임명직은 다 비대위원장이 들었으면 다 바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출직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충분히 상의를 하겠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논의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빠른 답변을 내가 내놓기보다는, 질문에 대해서 빠른 답변을 내놓기보다는 맞는 답변을, 정확하게 맞는 답변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개편, 지금 당장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고 빨리 하는 거, 답변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맞는지 그 상황 파악을 다 하고 나서 늦더라도 맞는 답변을 내놓는 게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일부 언론에서 마치 싸움을 붙이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싸움을 붙이듯이 뭐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 당정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한동훈, 저도 정치부 취재 오랫동안 했지만은 이렇게 그 현안에 대해서 핵심을 그대로 콕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해서 내가 아직 섣부르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얘기하겠다 하고 나서, 대통령이든, 여당 대표든 전부 다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각자가 할 일을 하는 기관이다. 동반자 관계다. 이 동반자 관계에서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수직, 수평적 관계, 대통령과 뭐 수직, 수평적 관계 이런 것은 사극에나, 옛날 드라마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암토를 연상케 한다. 이러면서 각자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왜 수직, 수평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것은 좀 더 천천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분석을 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했습니다. 이거 빠뜨릴 뻔했습니다. 앞으로 공천을 받을 때, 그 공천 심사를 할 때 이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을 받겠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약속한 사람에게만 공천을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 배지가 달고 나서 그것을 어겨서 만약에 자기가 범법 혐의로 이 체포동의안이 왔는데 그것을 포기 안 하면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 안 하면은 바로 출당시키겠다. 자, 이렇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때 2번이나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제출 요구서를, 이유서를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국회에서. 그때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국민의힘부터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한 사람만 공천을 주겠다. 어기면 출당시키겠다. 자, 이런 말도 오늘 나왔고, 특히 이 불출마 선언, 이것이 상당히 큰 방향을 일으키면서 국민의힘 중진들,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을 받아내는 그 자기 희생을 담보받아서 수도권 선거에 유리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